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원리가 무역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일한 원리는 아니다. 무역이 발생할 수 있는 한 가지 원리를 설명했죠. 초과 공급이 가능해졌을 때 서로 다른 생산물을 생산할 경우 교환을 통해서 더 풍요를 누릴 수 있죠.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그래요. 무역이 발생한다. 그래요. 개인 간 거래도 마찬가지죠. 시장 개인 간 거래하면서 시장이 발생하는 원리도 같은 거죠. 위에서 언급한 원리가 무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일한 원리는 아니다. A 지역과 B 지역은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고 다른 원리를 보는 거죠. A 지역은 쌀과 소고기를 충분히 생산하고 있고 B 지역은 쌀만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A 지역은 쌀과 소고기를 충분히 생산하고 있는데 B 지역은 쌀만 생산하고 있어요. A 지역도 쌀을 소비하고 있는 지역이긴 하죠. B 지역에 소고기를 얻고자 하면 B 지역에서는 소고기 생산이 안 되니까 A 지역과 거래를 해야 하는데 A 지역에는 충분한 쌀을 생산하고 있다. 그래요. 따라서 소고기를 얻고자 하면 파격적인 양의 쌀을 제시해야 한다. 서로 이제 지역과 지역 간 거래를 하는 거예요. 쌀이 충분히 생산되고 있는 곳에서 소고기를 얻고자 해요. 쌀 가지고. 필요 없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대방이 혹할 정도로 많은 쌀을 제공해야 되겠죠. 쌀이 화폐로 쓰이는 곳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뭐 일단 그렇게 하고 좀 더 심화된 학습이고 문명이 발전한 국가에서는 문명이 발전하지 못한 국가에서 생산하는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지만 문명이 발전하지 않은 국가는 문명이 발전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생산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만일 문명이 발전하지 못한 국가가 문명이 발전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꼭 필요로 한다면 자신의 생산물을 헐값에 팔아서 문명이 발전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얻어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경제 발전이 문명이 발전한 것보다 경제가 발전했다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뭐 문명은 상관없죠. 하여간 경제가 발전한 곳에서 다른 나라에 가면 똑같은 어떤 생산물이나 서비스도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서비스나 생산물이 훨씬 저렴하죠. 이러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이러한 이유로 인해 문명의 발전 정도의 차이가 큰 경우 문명이 발전한 국가의 국민이 문명이 발전하지 못한 국가에 가면 물가가 싸다고 느끼는 것이다. 하여간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종류가 같더라도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무역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러한 부분을 화폐와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럼 현실성을 띠게 되는 거죠. 문물 교환을 하진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무역을 화폐와 연결시켜 살펴보겠는데 국가 간의 거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실의 국가들은 국내에서 자국의 화폐를 사용하고 국제무역에서는 달러를 사용한다. 그렇죠. 외국에서 뭐 석유를 사기 위해서는 한국 같은 경우에 달러가 있어야 되죠. 달러를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하죠. 귀축 통화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A 국가는 쌀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소고기를 수입한다고 가정하며 화폐 단위로 원을 사용하고 B 국가는 소고기를 생산하여 수출하고 쌀을 수입한다고 가정하며 N을 사용한다고 가정하자.
음, B국가 수입 상인이 A국가 쌀 생산자에게 10,000달러를 지급하고 N을 사용하니까 은행 가서 바꿨겠죠. 1000kg을 구매했다, 1000kg의 쌀을 구매했다고 가정하자. A국가 쌀 생산자는 필요한 것을 국내에서 구매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달러를 원으로 교환할 수 있다. 그렇죠. 혹은 뭐 직원이 있으면 그리고 원으로 지급해야 되겠죠. 달러를 이제 원으로 교환한다는 거예요. 그 달러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10,000달러는 은행에 예치되고 A 국가 쌀 생산자는 10,000달러에 해당하는 원을 얻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달러를 어느 정도의 원으로 바꿀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환율이 생기는 거죠. 화폐와 화폐 간의 교환 비율이 환율이 되는 거죠. A 국가 수입 상인이 B 국가로부터 소고기를 수입하기 위해 1천만 원을 10,000달러로 교환했다고 가정하자. 또 이제 A 국가는 또 수입을 할 수 있죠. 소고기를 가정에 따르면 소고기를 수입하죠. 근데 원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국제화폐가 국제에서 거래되는 화폐는 달러니까. 그래서 이제 1천만 원을 10,000달러로 교환했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그리고 비국가에서 10,000달러를 지급하고 1,000kg의 소고기를 구매했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복잡한 과정이 있었지만 화폐 현상을 빼면 A 국가의 쌀 1,000kg과 B 국가의 소고기 1,000kg이 교환되었을 따릅니다. 여러 사람이 참여하고 화폐가 개편이니까 굉장히 복잡해졌죠. 근데 결과는 뭔가요? A 국가에서는 쌀 1,000kg이 들어왔고 A 국가는 쌀 1,000kg이 수출됐고 B 국가는 소고기 1,000kg이 수출되었죠. 결과적으로는 교환이 된 거죠. 그래요. 여러 사람이 참여하고 현 시대에서는 화폐가 사용되니까 화폐도 사용되고 화폐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죠. 각국마다 화폐를 사용하고 기축통화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결과를 뒤집어 보면 결국은 물물교환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꼭 물건이 아닐 수도 있죠. 서비스일 수도 있고. 쌀을 주식으로 하는 모든 국가가 쌀을 소비하고 남을 정도로 쌀을 생산하고 A 국가는 쌀만 생산하고 A 국가의 물가는 쌀을 중심으로 결정된다고 가정하자. 다른 국가로부터 소고기를 수입하고자 하면 A 국가는 쌀을 팔아 달러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쌀을 구매할 국가는 쌀을 수입할 의사가 없다. 그렇죠. 뭐 자국에서도 뭐 쌀이 충분히 남아 도는데 굳이 뭐 쌀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이 경우 그럼 어떻게 하면 쌀을 팔아서 달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 A 국가는 파격적인 가격, 즉 헐 값에 쌀을 판매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안 살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B 국가는 화폐 단위로 원을 사용하고 달러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쌀 10kg이 10만 원에 거래된다고 가정하자. A 국가는 달러를 얻기 위해 쌀 10kg을 B 국가에 5만 원에 판매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A 국가 국민이 B 국가에 여행을 가면 B 국가의 물가는 A 국가 물가의 절반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렇겠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B 국가는 그냥 쌀이 화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쌀이 화폐고
미개하니까 자급자족하는 사회다, 쌀을. 근데 소고기를 먹기 위해서 달러를 얻어야 된다. 근데 달러를 자급자족하는 사회인데 이제 쌀이 이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화폐로 사용된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죠. 근데 소고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쌀을 충분히 생산하는 국가에 와 거래를 해야 되죠. 헐값에 판매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국가에서는 쌀이 이제 화폐로 사용돼요. 그럼 A국가 국민이 B국가로 가요. B국가는 달러를 선호해요. 그러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물가가 절반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는 곳에 사는 국민들이 경제가 발전이 미숙한 국가에 가면 모든 게 싼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